우리 정부가 국제통상기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그 무대인데 한일 간 치열한 통상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추가 규제를 예고하는 일본, 그리고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놓는 대한민국 정부의 팽팽한 긴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이슈인단에서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경희사이버대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최영일 경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사실 문재인 대통령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다. 네. 다소 좀 강경한 수준의 발언을 이제 어제 했습니다. 네.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언급한 게 이번으로 세 번째인데 그렇죠. 언급하는 어떤 횟수나 이런 강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세 차례가 이제 나왔는데요. 8일, 10일, 그리고 어제 15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게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어찌 보면 이제 일본이 먼저 때린 것에 대한 이제 반응 차원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도 경고는 경고였습니다. 일본이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좀 협상과 대화로 풀어보자라고 하는 뉘앙스인데, 이 어제 강경하게 된 배경은 아까 사실 리포트에서 화면이 나왔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12일에 과장급 협상, 사실 일본 쪽에서는 사무적 설명회 이런 제목을 붙였었죠. 거기서 우리가 대놓고 노골적으로 홀대를 받았는데 일본 문화가 아무리 적대적 관계라도 저렇게 면대면 할 때는 상당히 예의를 차리는 문화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창고 같은 경제산업성 별관에 어딘지도 모를 회의실에서 A4 용지 2장 붙여놓고 6시간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물 한 잔도 안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놓고 외교적 결례를 당한 거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좀 격앙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제의 방점은 경고예요. 그러니까 경고를 한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엄중 경고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합니다만 상대에 대해서 정말 여기서 더 나아가면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 이걸 암시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전체 발언을 잘 보면 외교적인 해법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경고 이상의 문제인 게 일본이 지금 우리 기업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이게 돌아서 결국은 일본 기업에게도 더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멈춰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산업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반도체죠. 반도체를 일본이 건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의무 부여를 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메시지 발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내용을 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경고라는 키워드까지 사용했단 말이죠.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응은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도 원인 분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것인가? 어찌 보면 일본 내부의 이 7월 21일 참의원 선거, 이 총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베 총리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러는 것일 것이다. 단기적인 발상을 처음에 했었고요. 일본 정부가 밝힌 것은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보복 아니겠느냐. 이게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죠. 근데 이걸 아베 총리는 인정을 했어요. 기자는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보복하는 겁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역사적인 문제 아니다라고 했지만 강제징용공 문제를 이제 거론하면서 결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리고 역사를 뛰어 넘어가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다 일단락이 됐는데 최근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니까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라고 지칭을 했고, 두 번째로 나온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면 북한으로 밀반입된다라는 이제 의혹 제기가 됐었죠. 근데 이건 지난주 12일에 과장급 협상에서 그것은 이유가 아니라고 일본 측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진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원인이 지금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문제이냐, 일본 내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이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중장기적인 뭔가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해석들입니다만 아베 정부가 이 한국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대응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제한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지난주에 있었던 설명회 네. 우리는 이제 양국 간의 협상이라는 식으로 출발을 했는데 네. 막상 가서 보니까 설명회라고 적혀 있고 홀대를 받고 물도 안 주고 막수도 안 하고 네네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당장 한일 간의 양자 협의 네. 이런 어떤 대표 고위급 간의 양자 협의까지 연결되기는 좀 쉽지 않은 네, 상황인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으로 본 것은 이제 홀대, 노골적인 홀대여서 아, 일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라는 네. 이 분위기를 감지한 건데 일본 내부 외신의 반응이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일본 내부의 일본 국민들이 네. 그 장면을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문화라는 게 아무리 적국에서 심지어는 만약 이 사절이 왔다 하더라도 대접은 잘하는 형식적인 대접은 잘하면서 그쵸. 내용상의 이제 문제를 틀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 홀대하는 모습이 대놓고 아예. 보여지다 보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불편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됐는가 이런 여론도 이제 일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제가 더 주목하는 건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무적 설명이라는 이름 자체가 네. 회담, 협상하지 않겠다라는 걸 명확히 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6시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 둘이 가서 그럼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일본의 경제 규제, 이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 WTO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상 회복해달라. 이게 우리 측 담당 과장들이 요구한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일본에서는 6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회의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청한 바가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럼 뭘 들은 것인가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회의록을 잘 안 들여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회의록을 들여다봤지만 재차 그런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자가 다시 확인을 시켜줍니다. 자, WTO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수출 규제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원상 회복을 요구한다. 이게 철회 요구를 한 거지 않냐. 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일본이 6시간 동안 들은 얘기를 사실은 듣고 싶지 않았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고 아니 주고받은 얘기도 못 들었다고 지금 이야기할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지금 빗장을 닫아 건 것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따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같은 자리, 같은 시간, 자리에서. 같은 공간에서 2대 얘기했는데 2로 얘기를 했죠. 네. 네. 그런데도 서로 해석이 다르다는 거는 굉장히 입장차가 굉장히 크다고밖에 해석이 그렇습니다. 안 되는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WTO 세계무역기구 최고상설기구에서 최고상설 의사결정기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논의가 됩니다. 당장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게 되는데 WTO 일반 이사회에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의제로 상정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현지 시간으로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 WTO의 일반 이사회가 열리는데 이날 정식 의제로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일반 이사회가 어떤 자리인지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 맞고요. 네. 원래는 2년에 한 번씩 그 부정기적으로 강조회의라는 게 열리는데요. 그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강조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평소 기간 동안에는 이제 일반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채택할 때는 컨센서스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WTO 회원국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결정이 채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반대하는 안건은 사실 우리나라가 거기 들이민다고 그래서 채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WTO에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 우리 정부의 이런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반 이사회도 뭐 안건이 채택이 안 되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질 거고요. WTO 제소도 우리가 제소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은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야 판결이 나는데 그럼 1년 반 동안 우리가 원료 같은 경우 반도체 그 소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또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일본이 패소했지만은 우리는 뭐 패소했지만 우리는 이행을 안 하겠다 이렇게 버텨버리면은 뭐 강제 집행제도가 국제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유엔군이 가서 뭐 일본을 뭐 강제로 이행하도록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네. 유일한 방법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맞보복을 취하면서
교역 보복으로 맞설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되는데 결국 네. 일본도 보복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승소 후에 또 맞보복을 하는 서로 예. 보복을 주고받는 상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일본이 버티게 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실효성도 떨어지고 지금 판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뭐 교수님께서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네. 일본들은 지금 WTO 규범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근거는 네. 뭔가요? WTO 규범 중에 문제가 되는 게 과연 수출 금지 조치를 일본이 취한 게 맞느냐, 그리고 국가 간의 차별 조치를 취한 게 맞느냐 이제 두 가지인데요. 지금 아직 일본이 그 문제가 되는 세 개 소재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시킨 건 아니고 원래는 특혜 대우를 한국에 부여해서 수출 승인을 쉽게 내주는 혜택을 부여했는데 그렇게 특혜를 앞으로는 더 이상 주지 않고 일반적으로 수출 승인 제도를 이제 거치겠다. 그래서 90일 정도 심사를 거친 후 한국에 수출된지 여부를 객건별로 매 건별로 심사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우리가 WTO에 제소하는 게 승소 판정을 받기 힘들고요. 또 아마 네. 차별 조치냐 이건데 우리나라 그동안 특혜를 받고 쉽게 수출을 승인받아 왔는데 특혜를 받은 거를 더 이상 특혜를 주지 않는다. 이게 과연 차별 조치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네. 뭐 다른 특혜를 받는 국가도 있긴 있거든요. 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좀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그런 그 필요한 차별은 또 취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가 국가 안보를 위한 차별이냐 아니냐 그게 또 문제가 되는데요. 그 국가 안보냐 아니냐는 판단을 WTO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나라가 재량권을 가지고 국가 안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걸 국가 안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내용을 WTO 패널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재량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WTO에서 뒤엎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본이 국가 안보를 원용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거를 공격하기 사실상 힘들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WTO 위반 판정을 받는 것은 좀 힘들다. 이게 제 전문가적인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알아봤습니다. 자,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 보이는데 녹록지 앞으로 않죠? 한일 외교전 국제 무대에서 네네. 어떤 식으로 좀 치러질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도 예. WTO의 일반 이사회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네. 만장일치로 일본이 잘못했네 이렇게 의결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의결 자체는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네네. 일본이 들어와 있는 이상 일본만 반대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문제 제기 차원에서 지금 한일 간에는 이 이슈가 굉장히 뜨겁고 우리 경제에는 타격이 큽니다만 이 국제적으로는 크게 관심을 갖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품목 소재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에 수출을 규제한다. 최장 90일 동안의 심사 기간을 엄격하게 지키기로 했다. 네. 우리는 타격인데 국제적으로는 무슨 문제지? 아까 최 교수님이 사실은 좀 글로벌 시각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반 이사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164개 회원국의 대사들이 다 참석하는 곳입니다. 일단 이게 안건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14개 목록 중에는 지금 올려놨습니다. 상정을 한 상태인데 지난번에는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네. 백지아 주 제네바 한국 대사가 역설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참사관과 공사가 참석하는 이사회예요. 이번에 일반 이사회가 격이 더 높습니다. 네. 여기 이제 164개국이 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대사가 직접 이러한 문제를 일본이 부당하게 지금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역사 문제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다. 이게 국제 관례상 좀 우리가 통상 무역 문제에 왜 정치, 외교, 안보 혹은 이런 이슈를 거느냐. 그리고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한 것 자체가 한국과 일본은 무역에서 지난 역사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 교역 국가였는데 27개 우대 회원국에서 우리를 배제한 것이 네. 그것도 믿을 수 없다는 좀 모호한 이유로 배제한 것. 이거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국제사회가 좀 환기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일 관계를 못 푸니까 미국에 가서 중재해달라고 어찌 보면 매달린 것 아니냐 이렇게 조롱했지만 김현종 이 차장은 우리가 중재 요청한 바가 없다. 다만 한미일은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 사안을 알고 지금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게 미국에게도 불이익이 될 수 있고 일본 스스로에게도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필요한 때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홍보전이에요. 외교전이라는 게. 계속 알려나가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상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고 있다. 부당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네. 우리 정부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 있는 거냐면 일본이 이야기한 일본이 전략 물자를 한국에 수출했더니 그게 북한으로 들어갔다? 그게 아니고 지금 기록들을 보니까 오히려 일본을 통해서 북한에 밀반입된 게 더 많더라.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를 세워서 양국이 함께 검증을 받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이 수출 규제를 우리가 받아들일게. 근데 그렇지 않다면 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남북 관계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유엔 주도로 지금 경제 제재가 대북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클리어하게 해명해야 될 문제 제기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사이버대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최영일 경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